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랑천 계목나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랑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국가하천으로서 한강의 제1지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악산 북쪽의 검은골에서 발원을 해서 양주군에서는 광사천, 어둔천과 합류가 되고요. 의정부에서는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 호원천 등의 지류를 만나서 서울시 한강으로 유입이 되면서 모두 18개의 지류를 만나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바로 이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는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의 6개 구의 자연스러운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랑천은 이렇게 많은 지류를 만나다 보니까 곳곳마다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중랑천 상류 지역에서는 도봉서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서원천, 또 상계동 부분에서는 한강의 새끼개라고 해서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위 개천, 물길이란 얘기가 되겠죠. 한강의 새끼 물길이라고 해서 새개, 색강이라고도 불렸고요. 또 한강 하류 바로 위쪽에 큰 물줄을 이룬다고 해서 한내 혹은 한천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송계천, 속계, 중랑천, 중량천, 중랑계 등으로 불려왔고요. 이 하천 하류인 살고지 다리 부근에 오게 되면 견항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원구의 속계라고 하는 것을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청량천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졌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도봉서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서원천 혹은 소원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려졌었고, 또 중량천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193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천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불려졌으니 중량천의 원래 물길이 바로 이 한천, 새끼 한강이라고 하는 의미로 새끼개라는 의미로 한천이라는 게 많이 불려졌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한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 해동지도에서도 한천이라고 하는 지명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졌었던 이 한천이라고 불렸었던 중량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량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지천들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곳곳마다 그 지천마다 불려지는 명칭들이 다양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하류 지역으로 와서 한강과 만나기 직전에는 청계천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청계천이 성북천, 정릉천, 월곡천을 지천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됐고요. 한천에는 이 전농천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계천과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특별히 붙여지게 되었던 이름이 바로 이 중랑천의 청계천이 만나는 요 지점에 지금 동그라미에 표시된 지역을 흔히 여울목이라고 우리들 흔히 부르고 있는데요. 즉 물과 물이 만나는 두 물머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강으로 만초천이 유입이 되는 곳이 소위 탄항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서 한자로는 여울목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로 이렇게 두 물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되어 있는 곳을 흔히 이렇게 개항, 개목도리와 같은 라고 해서 견항 이렇게 붙여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바로 이 낙동강이 그 지류인 반변천과 만나서 안동으로 이렇게 유입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임천각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임천각이 있는 이 지점, 지금 현재는 다리가 놓였습니다만 바로 이 버풍교라는 다리가 놓이는 자리가 일찍이 견항진이었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계목나루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강아지의 견자를 쓰고 있어서 견항 이렇게 붙여 있다 보니까
개의 목도리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원래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개천, 즉 물기를 의미하는 말이었고요. 이걸 훈차를 해서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개가 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된 것이고 그 덜미라고 하는 면에서 결국 물목, 즉 물길에 해당되는 의미로서 이곳에 그러다 보니까 나루가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청계천과 만나게 되는 이 한천 지역에 동그라미 표시되는 지역에 바로 이 중량천의 계목나루, 한자로는 견항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한천의 물목인 계목나루를 일컫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한자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견항이라고 하는 한자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구지다리 상류 지역에 한천의 나루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지역은 지대가 낮고 물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큰 비가 오면 반드시 물이 불어서 넘칠 수밖에 없었고 광주 등지에서 오는 행인들이 이곳을 지나면 언제나 이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록에도 많은 기사들이 견항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살고지 목장 주변이 늘 홍수로 다시 말 목장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에 대비해서 소위 물막이 공사들을 계속 거듭해 왔었다라는 기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중량천이 물목에 해당되는 계목나루 견항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살구지다리 상류 지역으로 넓은 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 청계천과 이 많은 하천들이 만나게 되면서 늘 이 저지대에는 중요한 물길에 나루터가 위치하고 있었던 소위 나루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곳 자체가 큰 물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1968년도에 이 전농천 등과 한천이 완전 복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지역이 이런 식으로 개발되게 되었고 일부 하류 일부만 남게 되면서 현재는 이 지역이 미래 물재현센터 소위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일찍이 나루터가 있었던 바로 지역으로 추정되는 중량천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중량천을 끼고 있는 송정동 제방길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리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중량천변의 계목나루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량천 계목나루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